중급 4권 1과 길거리 음식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들어봅시다. 유리 씨,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처음엔 망설였지만 친구를 따라 한번 사 먹고 난 후부터는 싸고 맛있어서 즐겨 먹어요. 민수 씨는 어때요? 저도 즐겨 먹는 편이에요.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는 가격으로 보나 맛으로 보나 역시 길거리 음식이 제격인 것 같아요. 민수 씨는 길거리 음식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래요. 근데 유리 씨 나라에도 길거리 음식이 많아요? 평소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여름철 축제 때는 다양한 종류의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일본 오뎅하고 타코야끼도 많이 팔던데요? 네, 한국말로 오뎅은 어묵이라고 하고 타코야끼는 문어빵이라고 하는데요. 추울 때는 따끈한 어묵 국물이 죽여줍니다. 네? 죽여줘요? 누구를 죽여요? 어묵 국물이 민수 씨를 죽여요? 아,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죽여준다는 의미는 끝내준다는 말이에요. 네? 끝내줘요? 뭘 끝내요? 민수 씨가 오늘 이상한 소리만 하네요. 이상하기는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맛이 죽여준다와 맛이 끝내준다는 말은 맛이 아주 기가 막힌다는 말이에요. 네? 맛있는데 왜 기가 막혀요? 아니, 귀가 막히는 게 아니고요. 기가 막힌다는 말이에요. 아주 맛있을 때 기가 막힌다고 해요. 아무튼 유리 씨하고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도 유혹에 지고 말 것 같네요. 저도 그래요. 벌써부터 모락모락 김이 나는 어묵 국물 생각에 군침이 도네요. 오늘도 집에 가는 길에 오뎅이나 먹고 가죠. 유리 씨,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처음엔 망설였지만 친구를 따라 한번 사 먹고 난 후부터는 싸고 맛있어서 즐겨 먹어요. 민수 씨는 어때요? 저도 즐겨 먹는 편이에요.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는 가격으로 보나 맛으로 보나 역시 길거리 음식이 제격인 것 같아요. 민수 씨는 길거리 음식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래요. 근데 유리 씨 나라에도 길거리 음식이 많아요? 평소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여름철 축제 때는 다양한 종류의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일본 오뎅하고 타코야끼도 많이 팔던데요? 네, 한국말로 오뎅은 어묵이라고 하고 타코야끼는 문어빵이라고 하는데요. 추울 때는 따끈한 어묵 국물이 죽여줍니다. 네? 죽여줘요? 누구를 죽여요? 어묵 국물이 민수 씨를 죽여요? 아,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죽여준다는 의미는 끝내준다는 말이에요. 네? 끝내줘요? 뭘 끝내요? 민수 씨가 오늘 이상한 소리만 하네요. 이상하기는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맛이 죽여준다와 맛이 끝내준다는 말은 맛이 아주 기가 막힌다는 말이에요. 네? 맛있는데 왜 기가 막혀요? 아니, 귀가 막히는 게 아니고요. 기가 막힌다는 말이에요. 아주 맛있을 때 기가 막힌다고 해요. 아무튼 유리 씨하고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도 유혹에 지고 말 것 같네요. 저도 그래요. 벌써부터 모락모락 김이 나는 어묵 국물 생각에 군침이 도네요. 오늘도 집에 가는 길에 오뎅이나 먹고 가죠. 2과 10년 된 아파트 직원은 꽤 깨끗해요. 들어봅시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집 좀 구하러 왔는데요. 요즘 전셋집이 많지 않다면서요? 네. 요즘은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전셋집을 내놓는 사람도 예전처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다 집이 하나라도 나오면 나오기가 무섭게 나갑니다. 저도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전셋집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네요. 어쨌든 서민들은 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방 3개짜리 아파트가 하나 나왔는데 전세가 아니고 월세예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인데 어떠세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생각보다 좀 비싼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10년 된 아파트 치고는 꽤 깨끗해요.
요즘 나오는 집도 별로 없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일단 보고 나서 결정할게요.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관해서는 여자가 잘 아니까요. 그럼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봐야 틀림이 없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모님도 마음에 꼭 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집사람이 오면 같이 가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집 좀 구하러 왔는데요. 요즘 전셋집이 많지 않다면서요? 네. 요즘은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전셋집을 내놓는 사람도 예전처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다 집이 하나라도 나오면 나오기가 무섭게 나갑니다. 저도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전셋집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네요. 어쨌든 서민들은 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방 3개짜리 아파트가 하나 나왔는데 전세가 아니고 월세예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인데 어떠세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생각보다 좀 비싼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10년 된 아파트 치고는 꽤 깨끗해요. 요즘 나오는 집도 별로 없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일단 보고 나서 결정할게요.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관해서는 여자가 잘 아니까요. 그럼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봐야 틀림이 없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모님도 마음에 꼭 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집사람이 오면 같이 가보도록 하죠. 3과 요즘 광고가 많아서 짜증이 나요. 들어봅시다. 은정 씨는 광고 디자인을 전공한다고 했죠? 그래서 말인데요. 요즘 어디에 가든지 광고가 많아서 짜증이 나요. 기업들이 광고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광고를 통해서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광고만큼 상품을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저도 광고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너무 잦은 광고 횟수와 과장된 내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업들이 광고를 제작할 때는 소비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모르면 광고 효과가 떨어질 테니까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은정 씨, 요즘은 상품 광고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알리는 광고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잘 봤어요. 과거에는 상품의 판매량이 그 상품을 얼마나 소비자에게 잘 알렸느냐에 달려 있었는데 요즘같이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할 때는 기업의 이미지가 상품 판매량을 결정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내용을 광고에 많이 싣고 있군요. 맞아요. 요즘 판매량이 최고에 달하는 기업을 보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 판매만을 위해 광고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를 더 아름답게 하는 데 기여를 하면 좋겠어요. 은정 씨는 광고 디자인을 전공한다고 했죠? 그래서 말인데요. 요즘 어디에 가든지 광고가 많아서 짜증이 나요. 기업들이 광고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광고를 통해서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광고만큼 상품을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저도 광고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너무 잦은 광고 횟수와 과장된 내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업들이 광고를 제작할 때는 소비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모르면 광고 효과가 떨어질 테니까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은정 씨, 요즘은 상품 광고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알리는 광고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잘 봤어요. 과거에는 상품의 판매량이 그 상품을 얼마나 소비자에게 잘 알렸느냐에 달려 있었는데 요즘같이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할 때는 기업의 이미지가 상품 판매량을 결정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내용을 광고에 많이 싣고 있군요. 맞아요. 요즘 판매량이 최고에 달하는 기업을 보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 판매만을 위해 광고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를 더 아름답게 하는 데 기여를 하면 좋겠어요. 사과. 김치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그래요? 들어봅시다. 아주머니, 김치를 먹으면 항암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치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그래요? 어떤 성분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 그래서 그런지 요즘 중국에서도 김치에 관심이 많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게 돼서 기뻐요. 그럼 이제 주방으로 가자. 내가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았어. 김치에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어떤 재료들이 필요해요? 배추김치를 2포기 담근다면 우선 배추 2포기, 무 1개, 마늘 4통, 파 100g, 미나리, 고춧가루 1컵 반, 생강 50g, 새우젓 조금, 굴, 소금 2컵, 설탕 조금 이렇게 준비하면 돼. 근데 지방에 따라 김치에 넣는 재료가 달라. 와, 그럼 이것들이 다 김치 재료라고요? 종류가 아주 많네요. 일단 배추는 대여섯 시간 정도 소금에 절여야 하니까 내가 아침에 미리 절여 놓았어. 그래요? 배추를 절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다음엔 뭘 해야 돼요? 배추는 다 절였으니까 이제 양념을 만들어야 돼. 양념은 어떻게 만들어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 먼저 풀을 쓴 다음 고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 그리고 풀이 식으면 무채와 다진 마늘, 생강, 파, 미나리, 새우젓, 굴, 소금 등을 넣고 버무리면 돼.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이제 절여놓은 배추를 잘 씻고 물을 빼낸 후 배춧잎 사이사이에 이 양념을 넣으면 되죠? 그래, 잘 아는구나. 김치는 보통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넣어두면 김치의 제맛이 나지. 중국에 돌아가면 오늘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로 담가봐야겠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김치를 먹으면 항암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치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그래요? 어떤 성분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 그래서 그런지 요즘 중국에서도 김치에 관심이 많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게 돼서 기뻐요. 그럼 이제 주방으로 가자. 내가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았어. 김치에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어떤 재료들이 필요해요? 배추김치를 2포기 담근다면 우선 배추 2포기, 무 1개, 마늘 4통, 파 100g, 미나리, 고춧가루 1컵 반, 생강 50g, 새우젓 조금, 굴, 소금 2컵, 설탕 조금 이렇게 준비하면 돼. 근데 지방에 따라 김치에 넣는 재료가 달라. 와, 그럼 이것들이 다 김치 재료라고요? 종류가 아주 많네요. 일단 배추는 대여섯 시간 정도 소금에 절여야 하니까 내가 아침에 미리 절여 놓았어. 그래요? 배추를 절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다음엔 뭘 해야 돼요? 배추는 다 절였으니까 이제 양념을 만들어야 돼. 양념은 어떻게 만들어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 먼저 풀을 쓴 다음 고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 그리고 풀이 식으면 무채와 다진 마늘, 생강, 파, 미나리, 새우젓, 굴, 소금 등을 넣고 버무리면 돼.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이제 절여놓은 배추를 잘 씻고 물을 빼낸 후 배춧잎 사이사이에 이 양념을 넣으면 되죠? 그래, 잘 아는구나. 김치는 보통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넣어두면 김치의 제맛이 나지. 중국에 돌아가면 오늘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로 담가봐야겠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과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요? 들어봅시다. 민수 씨 어떡해요? 지난번에 빌린 돈 오늘까지는 꼭 갚으려고 했는데 아직 아르바이트한 돈을 못 받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돈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돈만 있으면 민수 씨한테 지금 당장이라도 한턱 쏠 텐데. 사실은 오늘 수잔 씨 만나면 지난번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요즘 나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아 다르고 다르다고 수잔 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 마음이 약해지네요. 수잔 씨, 다음에 천천히 갚으세요. 고마워요, 민수 씨. 근데 조금 전에 아 다르고 다르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이것 좀 해 라고 하기보다는 이것 좀 해줄래? 또는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의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 어쩐지. 전에 내가 은정 씨한테 방 청소 좀 해 라고 했을 때 은정 씨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은정 씨가 내 말을 듣고도 왜 못 들은 척 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부드럽고 좋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고 말하는 사람이 안 좋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도 역시 나빠지기 마련이에요. 덕분에 오늘 아주 좋은 걸 배웠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다음에 돈을 받고 나면 진짜 쏠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고마워요. 민수 씨 어떡해요? 지난번에 빌린 돈 오늘까지는 꼭 갚으려고 했는데 아직 아르바이트한 돈을 못 받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돈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돈만 있으면 민수 씨한테 지금 당장이라도 한턱 쏠 텐데. 사실은 오늘 수잔 씨 만나면 지난번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요즘 나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아 다르고 다르다고 수잔 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 마음이 약해지네요. 수잔 씨, 다음에 천천히 갚으세요. 고마워요, 민수 씨. 근데 조금 전에 아 다르고 다르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이것 좀 해 라고 하기보다는 이것 좀 해줄래? 또는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의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 어쩐지. 전에 내가 은정 씨한테 방 청소 좀 해 라고 했을 때 은정 씨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은정 씨가 내 말을 듣고도 왜 못 들은 척 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부드럽고 좋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고 말하는 사람이 안 좋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도 역시 나빠지기 마련이에요. 덕분에 오늘 아주 좋은 걸 배웠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다음에 돈을 받고 나면 진짜 쏠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고마워요. 6과 카드를 현명하게 쓰는 것 같군요. 들어봅시다. 할인마트에서 신용카드사 직원이 지나가는 은정과 민수를 보자 말을 건넨다. 저 손님, 저희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할인 혜택이 많습니다. 각종 놀이공원이 20에서 50%, 공연 티켓이 20에서 30% 할인이 되고요. 교통카드 기능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만들면 여기서 쇼핑할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이 마트에서 구매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일 때는 언제든지 3개월 무이자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정기적으로 특정 상품에 한해서 할인 쿠폰이 발급되고 연 사용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5만 원짜리 상품권의 혜택과 함께 특별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됩니다. 우리 카드는 신청하시면 5일 만에 나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올게요. 근데 혹시 민수 씨도 그 신용카드 만들었어요? 네, 여기 단골이니까 벌써 만들었죠. 근데 민수 씨는 신용카드를 몇 장이나 가지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혜택이 많다고 하면서 카드사들이 하도 권하는 통에 카드를 3장이나 더 만들었어요. 은행 카드까지 합치면 5장이나 돼요. 5장이나요? 그 카드들을 다 사용해요? 주로 3장 정도만 써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 카드는 폐기할까 생각 중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저도 3장 있는데 이 카드 저 카드 같이 써봤더니 생활비를 계획성 있게 쓰지 못하는 것 같고 카드 분실 위험도 커서 가능하면 한 장만 쓰려고 해요. 은정 씨가 카드를 현명하게 쓰는 것 같군요. 여기 온 김에 회원카드나 만들어야겠어요. 잘 생각했어요. 먼저 고객만족센터에 가서 회원카드를 만들고 쇼핑하죠. 할인마트에서 신용카드사 직원이 지나가는 은정과 민수를 보자 말을 건넨다. 저 손님, 저희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할인 혜택이 많습니다. 각종 놀이공원이 20에서 50%, 공연 티켓이 20에서 30% 할인이 되고요. 교통카드 기능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만들면 여기서 쇼핑할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이 마트에서 구매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일 때는 언제든지 3개월 무이자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정기적으로 특정 상품에 한해서 할인 쿠폰이 발급되고 연 사용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5만 원짜리 상품권의 혜택과 함께 특별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됩니다. 우리 카드는 신청하시면 5일 만에 나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올게요. 근데 혹시 민수 씨도 그 신용카드 만들었어요? 네, 여기 단골이니까 벌써 만들었지요. 근데 민수 씨는 신용카드를 몇 장이나 가지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혜택이 많다고 하면서 카드사들이 하도 권하는 통에 카드를 3장이나 더 만들었어요. 은행 카드까지 합치면 5장이나 돼요. 5장이나요? 그 카드들을 다 사용해요? 주로 3장 정도만 써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 카드는 폐기할까 생각 중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저도 3장 있는데 이 카드 저 카드 같이 써봤더니 생활비를 계획성 있게 쓰지 못하는 것 같고 카드 분실 위험도 커서 가능하면 한 장만 쓰려고 해요. 은정 씨가 카드를 현명하게 쓰는 것 같군요. 여기 온 김에 회원카드나 만들어야겠어요. 잘 생각했어요. 먼저 고객만족센터에 가서 회원카드를 만들고 쇼핑하죠. 7과 안 그래도 버리러 가려던 참이었어. 들어봅시다. 여보, 쓰레기를 일주일 동안 안 버려서 집안이 쓰레기장 같아요. 안 그래도 버리러 가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이 스티로폼도 분리배출이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거기 벽에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쓰여있는 설명서 좀 보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보는데 분리배출 항목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 그렇게 자세하게 분류해 놓아야 재활용할 수 있는 종류도 많아지잖아요. 그런가? 참,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큰 문제예요. 가정에서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도 많고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먹을 만큼만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하는 곳도 많지 않아요. 그래요. 뉴스에서 봤는데 매년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돈이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쓰레기 처리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니까 결국 쓰레기가 늘면 국민의 세금 부담도 느는 셈이에요. 근데 방송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보, 쓰레기를 일주일 동안 안 버려서 집안이 쓰레기장 같아요. 안 그래도 버리러 가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이 스티로폼도 분리배출이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거기 벽에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쓰여있는 설명서 좀 보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보는데 분리배출 항목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 그렇게 자세하게 분류해 놓아야 재활용할 수 있는 종류도 많아지잖아요. 그런가? 참,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큰 문제예요. 가정에서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도 많고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먹을 만큼만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하는 곳도 많지 않아요. 그래요. 뉴스에서 봤는데 매년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돈이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쓰레기 처리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니까 쓰레기가 늘면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도 느는 셈이에요. 근데 방송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을 거예요. 8과 흥부와 놀부 들어봅시다. 흥부와 놀부.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판소리계의 소설로서 작가와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작품이다. 제1막.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동생 흥부와 심술궂고 욕심 많은 형 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놀부는 어릴 때부터 못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걸핏하면 남의 장독을 깨고 남의 밭에 들어가 멀쩡한 호박을 꼬챙이로 폭폭 찔러댔습니다. 그런데 동생 흥부는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걸어가면 뛰어가 들어주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형제는 장가를 들고 자식을 낳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으신 아버지는 두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그만 좀 먹어라. 그만 좀 먹어. 일주일은 굶은 거지들 같구나. 에이! 형님, 죄송해요. 아이들이 한창 먹을 때라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놈아, 필요 없다. 네 가족이 도대체 몇이냐? 모두 합하면 14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집 양식이 나만 하겠느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이고 형님, 그 무슨 청천벽력의 말씀이십니까? 이 엄동설안에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살라는 말입니까? 아이고, 그동안 14명이 먹어치운 양식이 얼마인데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으니 당장 나가요. 아이고 형님, 제발 이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제2막. 이리하여 불쌍한 흥부 가족은 한 푼도 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부인, 이게 다 내 탓이요. 형님과 형수님을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부모 밑에서 편히 산 것만도 고맙게 생각합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 열심히 살면 설마 삿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어머니 배고파요. 밥 줘요. 흥부 가족은 여기저기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웃 마을에 버려진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산 지 3년이 되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배고파요. 밥 없어요? 여보, 갓난아기에게 줄 젖조차 나오지 않으니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굶어 죽겠어요. 이를 어째요? 아휴, 여보 마누라. 그럼 지난 3년 동안 형님을 뵙지 못했으니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양식도 좀 얻어오겠소. 그런데 아주버님이 양식을 주실까요? 주시고 말고 형님도 오랜만에 나를 만나면 반가워할 거요. 내가 지금 당장 다녀오리다. 제3막. 흥부는 서둘러 놀부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을 오랜만에 뵈니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 절 받으십시오. 형님,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떨어져 보리쌀이라도 좀 얻으러 왔습니다. 뭐? 뭐라고 형님? 난 너 같은 거지를 동생으로 둔 적이 없다. 당장 나가거라. 형님,
아이들 생각해서 먹을 양식을 조금이라도 나눠 주십시오. 이놈이 나가지 못해? 썩 꺼져라 이놈! 형수님, 저 흥부인데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형수님. 제 불쌍한 애들이 굶고 있으니 애들을 위해 밥 좀 나눠주세요. 아침부터 웬 거지야? 옛다 밥! 아이쿠, 아야야야야!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쌀밥이야? 형수님, 밥알을 주걱에 듬뿍 묻혀서 이쪽 뺨도 좀 때려주세요. 아니 뭐야? 당장 나가라! 우리 형님이 이렇게 야박할 줄 몰랐네. 아, 이 일을 어쩌지? 아이들이 나만 믿고 기다릴 텐데. 제 4막 흥분에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그의 겨울을 간신히 보냈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새봄이 되어 제비 2마리가 흥부집을 찾아와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알을 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 큰일 났어요.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빨리 나와보세요. 이 나쁜 구렁이 놈아! 어디 잡아먹을 게 없어서 제비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느냐? 에잇! 아버지, 어떡해요? 새끼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런! 다리가 부러졌네. 불쌍해라. 여보, 헝겊하고 실 좀 가지고 와요. 이렇게 흥부는 다친 제비를 고쳐주고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왔습니다. 작년에 다리를 다쳤던 제비가 돌아와서 박씨 하나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주워 얼른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지붕 위에 큰 박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자, 다들 모여라. 오늘은 모두 같이 박을 한번 타보자. 예.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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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근슬근 톱질하세. 첫 번째 박을 타자 박이 펑 소리와 함께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쌀과 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얘들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제 우린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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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박을 타자 비단이 나왔고, 세 번째 박을 타자 도깨비들이 나와서 고래등 같은 기아집을 지어주었습니다. 한편 흥부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놀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놀부는 바로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흥부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목구멍에 풀칠조차 못하던 내가 어떻게 이토록 큰 부자가 되었느냐? 분명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된 게 뻔하구나. 형님, 도둑질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정말이냐?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서 고쳐줬더니 제비가 박씨를 갖다 줬다고? 형님, 제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게 아니고 제비 집에서 떨어져서 부러진 거예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알겠다. 나는 바빠서 이만 간다. 제 5막 새봄이 되자 놀부는 제비가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새봄이 되어 놀부 집에도 제비가 찾아와 집을 지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제비 새끼가 저 위에서 떨어져 다리가 똑 하고 부러지나?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제비집만 바라보다간 가을이 오고 말겠어. 아니 뭘 기다려요. 그냥 제비 새끼를 꺼내서 다리를 똑 부러뜨리고 치료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나도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역시 당신은 내 마누라야. 아이고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또 있을까. 놀부는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었습니다. 제비야,
내년 봄에 꼭 박씨를 물고 오너라. 알았지? 이듬해 봄이 되자 정말로 제비가 박씨를 가져왔습니다. 놀부는 박씨를 심으며 빌었습니다. 박아, 박아, 복덩어리 박아. 어서 크거라. 어서. 드디어 가을이 되어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보 마누라, 이제 우리도 흥부만큼 큰 부자가 될 수 있게 됐어. 자, 이제 박을 타볼까?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펑 소리와 함께 무서운 도깨비들이 나와 놀부 부부를 도깨비 방망이로 죽도록 때리고 집과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놀부 부부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자 하는 수 없이 놀부 부부는 흥부를 찾아갔습니다. 흥부야, 착한 내 동생 흥부야, 나 좀 살려다오. 우리 형님이 맞습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이 꼴이 되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못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하늘이 내게 큰 벌을 내린 모양이다. 내가 형으로서 너 볼 면목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형님, 이제 아무 염려 마십시오. 형님은 저의 둘도 없는 형입니다. 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흥부야, 네가 나를 정말 부끄럽게 하는구나. 그동안 내가 네게 한 나쁜 짓을 모두 용서해다오. 허허, 놀부와 놀부 부인이 이제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흥부네와 놀부네는 서로를 위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